자, 생활과의 윤리 2강. 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에 이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회적 책임, 우리 저번에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 수업을 했었어요. 그 과제했던 것도 기억나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과학 기술로 갖고 와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회적 책임이 왜 필요한가? 약간 이제 과학 기술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윤리적인 책임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과학 기술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야. 누가 책임을 질 거라는 거야. 질거내는 거야. 그래서 과학 기술을 만들기 전부터 내가 만든 과학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걸 할 건지 확인해 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런 거 다 따지면 누가 연구하냐? 연구 못하지. 건전지가 수은이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걸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러면 건전지 안 쓸 거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야. 건전지를 발견한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건전지가 사람한테 너무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안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나머지 물품들을 어떻게 움직일 거야? 건전지의 간편성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수업 계속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은 뭐냐면 사회적 책임이 어떠한 것인가를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 보면서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 마우스가 어디 갔니?
자, 영상 잘 봤나요? 그 영상에서 나왔던 뉘른베르크 강령 있죠?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되고 인체 실험에 대한 그거는 우리가 앞에 1학기 때 배웠던 생명윤리에서 인체 실험에 대한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뉘른베르크 강령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죠? 자, 이러한 아까 사회적 책임, 과학기술 영상만 보면 사실 오늘 수업이 끝났어요. 그래도 우리 한번 보면서 좀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과학기술이 왜 사회적 책임이 왜 필요한가 라는 이유가 있는데, 왜 필요한지 이유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결과의 모호성 때문이에요. 결과의 모호성. 결과의 모호성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발명품을 하나 만들었어. 어떤 발명품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싹 이렇게 지울 수 있어. 내가 그런 지우개를 만들었어. 그럼 너무 좋잖아. 그쵸? 근데 그 지우개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들, 이루어지는 영향들이 어떤 건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될까?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은 내가 만든 지우개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지워버려, 그냥. 그럼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잖아. 이런 문제.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의 모호성 때문에 윤리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적용의 강제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윤리적인 과학기술일지라도 개발과 적용을 막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암세포, 선생님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 100명에게 아주 중요한 심장세포를 무조건 축출해야 돼. 100개의 심장세포가 필요해.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100개의 심장세포가 필요해. 근데 이 심장세포를 빼버리면 그 사람이 거의 장애를 갖게 돼. 근데 나는 이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심장세포를 빼앗는 인체 실험을 그대로 해버린 거야.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비윤리적인 과학기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되게 막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강제성을 두기 위해서라도 윤리적인 책임 문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공간적 광역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과학기술의 결과는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펼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핵이라는 거, 이게 핵이 만들어진 지는 꽤 오래됐어요. 1948년에 첫 핵실험이 성공을 했죠. 세계 2차 대전 말미에 시작이 됐어요. 아니구나. 45년 이때 첫 핵폭탄이 터졌죠. 근데 처음에 이 핵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 폭발력을 그렇게 세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도시 하나가 살아날 정도의 폭발력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 핵을 통해서 원자력을 만들어내서 전기를 얻어낼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 원자력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원자력이 터져버리면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나타나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단 말이야. 50년 동안 이 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 발견했고 처음 만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유행했고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였어. 근데 결국 이 무기가 주는 시공간적인 영향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를 공포에 물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윤리적인 책임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동양에서는 순천절물이라는 사자성어,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순천절물이 뭐냐면, 자, 자연의 순리대로 따르고 절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자연의 순리대로 따르고, 자, 그 다음에 절도에 맞게. 여기 안 써지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자연의 순리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다라는 거야. 약간 도교적 마인드죠. 알겠죠? 이런 게 있어야지만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안 하고 윤리적으로 중용의 덕을 일으켜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서양에서는 요나스의 책임 윤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윤리는 우리가 시험에서 종종 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좀 제대로 풀어볼 건데, 자, 이 두 가지 말 다 요나스가 하는 말이고 시험에 지문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자, 한 번씩 읽어볼게요. 프로메테우스는 과학을 통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부여받아 사슬로부터 풀려났지만 그는 자신의 힘이 불행을 자초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해야 한다. 그러니까 과학의 힘으로 내 사슬에서 풀려났어. 하지만 이 과학의 힘이 어디까지 불행을 만들어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제어해야 하는 거야. 내가 가진 이 과학의 힘이 폭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과학의 힘을 제어한다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에요. 책임. 근데 이 책임을 어디까지 지냐는 거야. 자, 보자. 책임의 범위를 현 세대로 한정하는 기존의 윤리관. 현 세대에 한정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만 책임을 진다는 거야. 지금 시대에 일어날 문제점들, 지금 시대에 일어날 우리한테 불이익이 될 만한 것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걱정만 하는 윤리관으로는 과학기술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첫 번째 얘기했었잖아. 시공간적 광역성 때문에, 시공간적 광역성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다음 세대한테도 이 과학기술이 주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요구되는 윤리는 과학기술로 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책임.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그 지우개를 만들었어. 만약에 지우개를 만들었는데 사람을 지어서 범죄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분별하게 만들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만들 걸로 인한 두려움도 가져야 되고 겸손한 자세, 검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도 지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당장에 이롭고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피해 줄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생각을 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생각을 해서 과학기술에 접목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동양에서는 자연의 순리대로 절도 있게만 하자. 벗어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자연에서 이제 동양윤리에서 약간 이제 유전자 변형, 인간 복제 이런 거 반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나스에서도 인간 복제 중요한 거죠. 장기 이식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미래 세대 인간 복제로 일어난 미래 세대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야.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더 주자라고 얘기했던 게 요나스의 책임윤리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줘야 된다는 거야? 지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알고 그러한 덕목들도 갖춰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야 되는 과학자인데 어디까지 책임을 해야 돼? 그래서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책임만 강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과학기술 자체에만 책임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위조하지 말아야 되고 변조하지 말고 표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과학기술이 떳떳해야 된다는 얘기야. 요것만 떳떳하기만 하면 나는 책임을 진 거야. 알겠죠? 그 외적인 건 책임질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과학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가치를 두게 되면 과학기술의 원론적인 모습이 변질되기 때문에 우린 과학기술을 누군가에게 베끼지 않았고 표절하지 않았고 불법을 행하지 않은 정도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나오잖아요. 연구에 거짓이나 속임이 없어하고 연구 결과 활용에는 책임이 없다. 딱 내가 하는 건 내 연구 결과로 부당한 이익, 잘못된 거, 없는 걸 있는 걸로 구라치지 않고 한 것까지만 하는 거야. 내 연구기술 떳떳하다. 하지만 내가 만든 이 연구기술로 너네가 어떻게 사용할 것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다. 난 연구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책임만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내적 책임이라고 해요. 내적 책임. 자, 아니다. 근데 외적 책임까지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내적 책임 맞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자,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까지, 이거를 이제 외적 책임이라고 하는데, 내적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과학자는 외적 책임까지도 지어야 된다라는 거야. 과학기술 자체만 떳떳하면 뭐해? 과학기술 자체만 불법이 없으면 뭐해? 그 과학기술로 너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할 건지 네 연구하면서 다 연구 자료를 알지 않았냐?
분명히 가치가 있어야 된다.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과학기술을 만들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당연히 얘기하고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는 내용이 그냥 간단해서 이거야. 과학기술 내가 연구하고 발달시키고자 하는데 이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영향과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파급효과도 세고 너무나도 직격타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윤리문제가 필요한데 윤리문제를 또 너무 생각하다 보면은 과학기술이 퇴보하게 되고 그렇다고 과학기술에 중점하게 되면은 윤리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요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잠깐 쉬는 타임. 갑자기 뭐 쉬어. 그냥 빨리 끝내지라는 생각인데, 그냥 요즘 온라인 하면서 저번에 퀴즈 대회 하면서 여러분하고 좀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밸런스 게임인데, 자, 내가 1억을 받는 대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을 받는 거예요. 자, 내가 1억을 받는 대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을 받는다. 아우. 그랬을 때 1억을 받는다. 아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이나 받는다고? 안 받는다. 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요 두 가지의 결과를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가장 소수의 의견이 아이스크림을 받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 알겠죠? 자, 1억을 받는다가 소수면 1억을 받는다 선택했던 사람이 아이스크림이고 1억을 안 받는다라고 했던 사람이 더 적으면 안 받는다가 먹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유튜브 댓글 말고 겐톡으로 보내줘요, 선생님한테. 왜냐면 유튜브 댓글 보고 소수 이렇게 갈릴 것 같으니까. 자, 밸런스 게임이에요. 1억을 받는 대신, 내가 1억을 받는 대신 가장 싫어하면 100억을 받는 상황이야. 이 상황 속에 나는 1억을 받는다. 아니다, 나는 안 받는다. 그래서 가장 소수의 의견이 아이스크림을 받는 게임입니다. 선생님 아이스크림 사줄 거예요. 오프라인 계약하면. 알겠죠? 자, 선택의 시간. 선생님한테 겐톡으로 지금 당장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보내세요. 여러분들끼리 상의하지 마시고. 알겠죠? 겐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의 순간. 자,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거의. 자, 과학기술자의 책임에 대한 입장이에요. 아까도 뭐 나왔죠. 근데 이거는 아까 그 나왔던 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말했던 과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자, 과학기술 자체의 책임만 강조했던 사람, 그러니까 내적 책임을 강조했던 사람은 오펜하이머예요. 오펜하이머. 이 사람은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사람이야,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원자폭탄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원자폭탄 사용에 관한 결정은 정치인이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주어진 원자폭탄을 만들어지는 역할에 충실한 것뿐이지 그걸로 일본 사람 몇만 명이 죽고 뭐 그 아직까지 피해보는 건 나랑은 관련이 없다. 정치인이 한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사람은 이제 외적 책임을 강조하죠. 히틀러의 손에 원자폭탄이 들어가게 하는 것 같이 인류에게 실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오, 갑자기 히틀러가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든 과학기술이 그릇된 사람한테 쓰여지면 잘못된 문제를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평화로운 에너지 연구 활용 방안을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폭발력 강하고 센 무기가 아니라 이 무기가 혹시라도 악한 사람 손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을 해서 무기로 만들지 말고 에너지 활용 방안, 평화롭게 이렇게 하는데 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이젠베르크예요. 사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상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맞아요. 이상으로. 하지만 현실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과학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만든 기술이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내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연구를 하기 위해선 책임윤리, 요나스와 같은 미래에 대한 책임윤리 의식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할 수 있고 시민으로도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사회는 실제로도 하고 있는데 기술영향 평가 제도예요. 만들어진 기술이 도대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놔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알겠죠? 사회에선 그렇게 규제를 하는 거야. 법으로 규제를 해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도 이런 과학기술 인간 존엄성에 공헌하고 있는지를 관심 가져야 돼. 그래서 유전자 조작, 그 다음에 배아복제, 생명복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일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머리 이식 수술. 그래서 저번에 한다고 했었다가 안 했는데, 이 머리 이식 수술에 대한 것도 과연 가능한 일인지, 해야 하는 일인지, 이것 때문에 부작용은 없는 건지, 우리가 또 관심을 좀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결론은 뭐냐면, 과학기술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선 과학이라는 것에 가치를 대입하고 그 가치를 대입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회적인 책임을 두자니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럼 과학기술 퇴보하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